완벽한 시어머니는 사실 남자였다. 어머니의 군대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다. 어머니의 판도라 상자를 내가 열게 될 줄은. 1화 완벽한 시어머니. 지원아, 오늘 백화점 세일한대. 우리 같이 갈래? 시어머니 김희숙은 언제나 이랬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셨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이 기억난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온 은은한 디퓨저 향기. 거실은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듯한 세련된 분위기였다. 베이지 톤의 소파에 포인트로 놓인 머스타드 컬러 쿠션.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액자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 어머, 예쁜 우리 며느리. 어서 와. 시어머니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와이드 슬랙스를 입고 계셨다. 목에 두른 스카프 하나로 전체 룩을 완성하신 모습이 마치 패션 잡지의 모델 같았다. 어머니, 옷 정말 예쁘세요. 호호. 고마워. 오늘 너 온다고 새로 산 거야. 집 안 곳곳에서 시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계절마다 바뀌는 테이블 러너, 정갈하게 정리된 주방, 그리고 발코니에 가득한 화분들, 제라늄, 로즈마리, 라벤더, 각각의 허브들이 작은 팻말과 함께 정성스럽게 키워지고 있었다. 지원아, 앉아. 내가 만든 애플파이 먹어볼래? 그날 먹은 애플파이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바삭한 페이스트리에 달콤새콤한 사과, 그 위에 살짝 뿌려진 시나몬 파우더까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아서.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다. 여보, 차 한잔 하실래요? 시어머니는 즉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셨다. 잠시 후 예쁜 찻잔에 담긴 녹차와 함께 작은 다과까지 준비되어 나왔다. 여보, 오늘 점심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고마워, 여보. 시아버지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의 빈 찻잔을 채워드리며 자연스럽게 손을 스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지원아, 이번 주말에 명동 가자. 신상 나온 거 보러.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랑 쇼핑하는 게 제일 행복해. 시어머니와의 쇼핑은 언제나 즐거웠다. 어머니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셨다. 내가 고민하는 옷을 보면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원아, 그 옷은 내 피부 톤이랑 안 맞아. 이거 입어봐. 이게 훨씬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그리고 정말 그랬다. 시어머니가 고른 옷을 입으면 나도 몰랐던 내 매력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호호. 여자 마음은 여자가 제일 잘 알지. 가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게 깔릴 때가 있었다. 특히 아침에 가지 일어나셨을 때나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는가. 어머니, 목소리 좀 쉬셨어요? 응.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랑 영화 보다가 웃느라 그래.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천상 여자 중의 여자였다. 화장 솜씨도 일품이셨다. 지원아, 요즘 아이섀도우 바르는 법 알려줄까? 어머니, 화장 너무 예뻐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 글쎄,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 시어머니의 화장대는 마치 화장품 매장 같았다.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고급 브랜드부터 착한 가격대의 제품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리뷰와 사용법을 완벽하게 꿰고 계셨다. 이 립스틱은 여름에 바르면 안 예뻐. 이건 가을립이야. 그리고 이 블러셔는 웜톤한테 어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화장하는 시간은 마치 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진짜 뷰티 유튜버 하셔도 되겠어요. 호호.
그럴까? 우리 며느리가 촬영 도와줄 거야? 집안일도 완벽하셨다.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하고 섬유유연제 향까지 계절마다 바꾸셨다. 봄에는 플로럴, 여름에는 시트러스, 가을에는 머스크, 겨울에는 바닐라. 지원아, 빨래는 이렇게 개면 주름이 안 가. 네, 어머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살림은 과학이야.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 요리 솜씨는 또 어떤가? 시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재료도 근사한 요리가 됐다. 오늘은 뭐 해드릴까?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여보, 나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시아버지는 항상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행복해 하셨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먹었소, 여보. 역시 당신 요리가 최고야. 호호.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에요. 설거지를 하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 참 우아했다. 고무장갑을 끼고도 그렇게 품위 있어 보일 수 있다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지원아. 너 오늘 회사에서 피곤했잖아. 가서 쉬어. 어머니는 안 피곤하세요? 나는 괜찮아. 이게 습관이 돼서. 남편 진우와 싸울 때도 시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었다. 진우야, 내가 잘못했어. 지원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집에 와서까지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 엄마는 왜 맨날 마누라 편만 들어요? 당연하지. 지원이는 소중한 우리 딸이야. 가끔 진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할 때도 있었다. 엄마, 그건 좀 오버 아니에요? 마누라 등까지 밀어주시고. 뭐가 오버야. 우리 딸 예뻐해 주는 건데. 그래도 선 좀 지키세요. 하지만 나는 좋았다.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 너무 좋았다. 주말이면 시어머니는 꼭 나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지원아, 오늘 집들이 간다. 같이 갈래? 선물 고르는 것도 도와주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다 잘하시는데. 아니야. 내 감각이 필요해.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백화점 리빙관에서 시어머니와 이것저것 구경하는 시간은 참 행복했다. 이 그릇 어때? 아니면 이 디퓨저? 어머니, 이 그릇 너무 예쁜데요? 색감도 좋고. 그치? 나도 이게 맘에 들었어. 역시 우리 취향이 비슷해. 계산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다. 지원아, 너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원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다 얘기해. 시어머니 앞에서는 왠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졌다. 사실 팀장님이 자꾸 야근을 시켜서요. 그래? 그럼 진우한테 얘기해서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야지. 야근해도 밥은 먹어야지. 어머니, 지원아, 힘들 때는 나한테 기대. 나는 내 엄마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니는 패션 감각도 탁월하셨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트렌디하게 옷을 입으셨다. 어머니, 오늘 옷 진짜 예쁘세요. 어디 거예요? 응? 이거 그냥 편집숍에서 산 건데 너무 예뻐서 그냥 샀어. 카멜 컬러 코트에 하얀 니트, 베이지 와이드 팬츠, 그리고 발끝에는 로퍼. 심플하지만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맵시가 좋으세요? 호호. 뭘, 나이 들어도 가꿔야지.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야. 가끔 내가 혼자 목욕할 때는 어머니가 내 등을 밀어주시기도 하셨다. 시어머니는 내 등을 밀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지원아, 여기 좀 더 밀어줄까? 네, 어머니,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우리 딸인데. 어머니, 등 좀 제가 밀어드릴까요? 아니야, 난 됐어. 괜찮아. 난 원래 등 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목욕탕에 가자고 하거나 어머니 등을 밀어드리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양하시곤 했다. 지원아, 다음 주에 네일 받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어머니도 네일 받으세요? 그럼 손톱도 예뻐야지. 여자는 디테일이 중요해. 시어머니의 손톱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파스텔 톤의 젤 네일이나 프렌치 네일.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한 스타일. 어머니 네일 색깔 너무 예쁜데요? 그치? 이번 시즌 유행색이래. 너도 이 색 해봐. 내 손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정말 시어머니가 추천하신 색깔은 내 손에 완벽하게 어울렸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자 마음은 여자가 제일 잘 안다니까. 헤어스타일도 항상 단정하셨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염색과 펌을 하셨는데 절대 촌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미용실 어디 다니세요? 청담동에 단골 미용실 있어. 원장님이 스타일 제안을 잘해줘서. 어머니, 헤어스타일 진짜 예뻐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호호. 고마워. 근데 지원아, 너도 헤어스타일 좀 바꿔볼까? 요즘 시스루뱅이 유행인데 내 얼굴형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헤어스타일을 바꿨더니 정말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집안 인테리어도 계절마다 바뀌었다. 봄에는 파스텔 톤의 쿠션과 화사한 꽃병.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블루 계열 소품들. 가을에는 따뜻한 브라운 톤의 러그와 담요. 겨울에는 아늑한 느낌의 캔들과 조명. 어머니, 집이 항상 예쁘네요. 그치? 집은 편안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뻐야 해. 어머니는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뭘, 이것도 다 공부한 거야. 인테리어 잡지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시어머니는 SNS도 활발하게 하셨다.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일상 사진들은 마치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같았다. 오늘의 점심 메뉴 샵 홈메이드 샵 파스타 샵 알리오 올리오. 새로 산 코트 샵 데일리룩 샵 가을 패션. 며느리와 함께한 쇼핑 샵 모녀 데이트 샵 행복. 팔로워도 수천 명이었다. 댓글에는 와 어머님 너무 젊으세요.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같은 칭찬이 가득했다. 시아버지에 대한 헌신도 대단하셨다. 매일 아침 시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는 꼭 현관까지 배웅하셨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오늘 미세먼지 많다니까 마스크 꼭 쓰고. 알았소, 여보. 당신도 집에서 조심하고. 점심은 도시락 싸뒀으니까 꼭 드세요. 그래, 고마워. 시아버지의 옷도 항상 시어머니가 준비해 두셨다. 셔츠는 다림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넥타이와 양말까지 코디가 맞춰져 있었다. 여보, 오늘 이 넥타이 어때요? 좋소. 역시 당신 눈은 못 믿어. 저녁에 시아버지가 퇴근하시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나와 계셨다. 어서 와요, 여보. 피곤하죠? 씻고 나와요. 저녁 차릴게요. 그래. 고마워. 시아버지의 슬리퍼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집에서 입으실 편한 옷도 침실에 놓여 있었다. 식사 후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깎아드렸다. 여보, 샤인머스켓 드세요. 당신은 안 먹소?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먹는 거 보는 게 좋아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시아버지는 항상 행복해 보이셨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다니. 호호. 무슨 말씀을. 제가 더 행복해요.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다. 시어머니는 정말 완벽했다. 외모도, 살림도, 패션도, 요리도, 며느리 사랑도. 가끔 목소리가 조금 낮을 때가 있었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정말 천상 여자 중의 여자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이화 사진첩 속 비밀. 시어머니 회갑생신이 다가왔다. 지원아, 엄마 선물 뭐 해드릴까?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정리해서 액자로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주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산책 나가신 사이 나는 집에 들렀다. 어디 있을까? 사진첩. 거실 장식장을 뒤지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가죽 커버에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앨범을 펼쳤다. 첫 장에는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 어릴 때도 예뻤구나. 그런데 고등학교 사진부터 뭔가 이상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의 얼굴이 시어머니와 닮았는데 머리가 짧았다. 남학생 교복이었다. 오빠였나? 아니면 사촌? 하지만 시어머니는 외동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가까운 사촌도 없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장을 넘겼다. 군복을 입은 남자, 짧은 머리, 선 굵은 얼굴. 하지만 눈매는 시어머니였다. 이게 무슨. 더 넘기자 제대 사진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 끼워진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본. 김희수. 남. 1968년 5월 3일생.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시어머니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이게 무슨 의미지? 동명이인. 아니면. 계속 넘기자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진. 긴 머리를 기른 모습. 화장을 한 모습. 그리고 점점 지금의 시어머니로 변해가는 과정. 마지막 페이지에는 병원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성별정정 허가서, 법원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원래 남자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목욕탕 간 것도, 옷 갈아입은 것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그때였다. 지원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셨다. 손에서 앨범이 떨어졌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군복 입은 희수의 사진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으셨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시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 이제 알게 됐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이제 보니 그 목소리 톤, 가끔 낮게 깔리던 그 음색이 이해가 됐다. 어머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하셨다. 미안해, 미안해, 지원아.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삼화, 고백.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가 겨우 고개를 들으셨다. 지원아, 나 설명할 기회를 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셨다. 그 우아한 손놀림까지도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으셨다. 나는 1968년에 김희수로 태어났어. 몸은 남자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알았어. 나는 다르다는 걸. 남자애들이 축구하고 놀 때 나는 엄마의 화장품을 몰래 만지작거렸어. 여동생의 인형을 가지고 놀았지. 하지만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어. 그런 내 모습을 보실 때마다 화를 내셨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나는 모르게 그 손을 잡았다.
학교에 다니는 내내 나는 나를 숨겼어.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목소리를 낮추고 여자애들에게 관심 있는 척했어.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니, 군대는 지옥이었어. 2년 내내 나는 내가 아닌 척했어. 매일 아침 면도를 할 때마다 이 얼굴이 너무 싫었어. 이 몸이 너무 싫었어. 샤워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제대하고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25살. 나는 결심했어. 진짜 나로 살기로.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 목소리도 교정 훈련을 받았어.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지. 높은 음을 내는 것부터 억양, 호흡법까지. 지금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낮아질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너무 불안해. 그래서였구나. 가끔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낮았던 이유가 수술은 1993년에 했어. 태국에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1994년 나는 김희숙이 됐어.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었어. 그 순간 정말 태어난 기분이었어. 그때 아버님을 만나신 거예요? 응. 박성민. 내 시아버지를 만난 건 1년 뒤였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다. 지금도 기억나.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그분이 말을 걸었어. 그 책 재미있어요. 저도 읽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커피를 마시게 됐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 아버님은 언제 아셨어요?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 나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진지한 사이가 되기 전에 반드시. 시어머니는 그날을 떠올리시는 듯했다. 카페에서 그분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 내가 원래 남자였다는 것, 수술을 했다는 것,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다 얘기했어. 그분이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분은 내 손을 잡았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희숙 씨, 당신이 누구였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웃음, 당신의 마음, 당신의 모든 것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응. 1996년에 결혼했어.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 하지만 아이 문제가 있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게 너무 미안했어.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 너무나 간절하게. 그래서 진우를 입양하신 거군요. 응. 1997년 생후 6개월이었던 진우를 입양했어.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 시어머니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셨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진우에게 주고 싶었어. 사랑, 따뜻함, 안정감. 진우가 엄마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어머니, 요리도, 살림도, 모든 걸 열심히 배웠어. 완벽한 여자,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여자들의 모임에도 나가고, 뷰티 클래스도 들었어. 패션 공부도 했고, 화장도 더 열심히 연구했어.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완벽했던 거였다. 타고난 게 아니라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였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처럼 사랑해주고 싶었어. 여자로서 공감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싶었어. 내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관계.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쥐셨다. 그런데 내가 왔어. 지원아. 넌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딸이 되어줬어. 너와 쇼핑하고 수다 떨고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기적이었어. 나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웠어. 언젠가 내가 알게 되면 날 떠날까봐, 날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진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어머니, 미안해. 지원아, 숨겨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무 행복하고 싶었어. 여자로서의 이 삶을,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제발, 진우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진우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사와 흔들림.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보, 엄마네 다녀왔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진우는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울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어머니, 아니, 김희수, 아니, 김희숙. 그분은 누구신가? 나와 함께 쇼핑하고, 목욕탕 가고, 옷을 갈아입던 그분. 남자였던 그분.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김지원 대리, 괜찮아요? 오늘 멍한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클릭했다. 저는 40년간 남자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제 자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화면 속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말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내가 아닌 누군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카메라가 그의 눈물을 클로즈업했다. 수술하고 처음으로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울었어요. 드디어 진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그 눈물이 시어머니의 것 같았다.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셨을까? 살림을, 요리를, 화장을, 패션을,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드디어 나로 살고 있다고 느끼셨을까? 시어머니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뿐이다. 진짜 자신으로.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원아, 괜찮니? 네, 어머니. 나 만나줄 수 있을까? 오화, 시어머니의 편지.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가방 안에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지하철에서 편지를 꺼내 읽었다. 사랑하는 지원에게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멀리할까? 진우에게 말할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 지원아, 나는 내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여자야. 내 몸이 나를 배신했을 뿐이지. 어릴 때부터 나는 알았어. 내가 여자라는 것을. 하지만 세상은 내 몸만 보고 남자라고 했어.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모두가 나를 김희수라는 남자로 봤어. 하지만 거울 속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 나는 그 안에 갇혀 있었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자처럼 행동하는 게 연기였어. 낮은 목소리를 내고 남자답게 걷고 남자답게 웃는 것. 모든 게 거짓이었어. 수술을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 미친 거 아니냐.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다. 정신과 가봐라. 하지만 나는 알았어. 이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수술 후 처음으로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울었어. 행복해서 운 게 아니야. 안도해서 울었어. 드디어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만났어. 그분은 나의 과거를 알고도 사랑해줬어. 당신은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해줬어.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진우를 입양했을 때 나는 맹세했어. 이 아이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겠다고.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배웠어. 요리, 살림, 바느질, 화장, 패션.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진우가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랑 다르다고 느끼지 않도록.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어. 다른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을 나는 배워야 했거든. 김치 담그는 법, 아이 옷 고르는 법, 학부모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어. 나도 진짜 엄마라는 걸. 진우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에서 상 받으면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안아주는 것. 이게 엄마라는 걸. 그리고 내가 왔어. 지원아. 며느리를 처음 만나던 날, 나는 너무 떨렸어.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해 줄까? 나를 엄마로 받아줄까? 근데 넌 나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줬어. 처음 같이 쇼핑 갔을 때 기억나니? 내가 어머니, 이 옷 어때요?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이게 꿈인가 싶었어. 목욕탕에 같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등을 밀어주며 어머니, 피부 좋으시네요 했을 때 나는 울컥했어. 내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얼마나 큰지 아니? 하지만 넌 날 그냥 여자로, 엄마로 봐줬어. 내가 나에게 화장 조언을 구할 때, 패션 팁을 물어볼 때, 요리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할 때, 매번 나는 생각했어. 나는 진짜 여자구나. 진짜 엄마구나. 지원아, 넌 내가 여자라는 걸 확인시켜 준 사람이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나를 인정해 준 사람. 우리가 함께 카페에서 수다 떨 때, 네일샵 갈 때, 백화점 세일 행사 갈 때,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증명이었어. 내가 진짜 여자라는. 하지만 항상 두려웠어. 내 비밀이 언젠가 드러날까봐. 진우한테도 말하지 못했어. 아들이 날 어떻게 볼까봐. 가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봐. 나는 나약한 사람이야. 지원아. 30년간 여자로 살았지만 아직도 가끔 불안해. 내가 진짜 여자일까? 내가 진짜 엄마일까? 목소리가 낮아질 때마다 두려워. 거울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무서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거부할까봐. 하지만 내가 옆에 있을 때 난 확신해. 나는 여자고 나는 엄마야. 내가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내가 내게 기댈 때, 내가 나를 찾을 때, 그때 나는 진짜 존재해. 지원아, 내가 날 떠나도 이해할게. 충격받았을 거야. 배신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냥 하나만 알아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딸처럼. 아니, 딸 그 자체로.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내가 나를 여자로 봐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딸. 너의 시어머니가. 그리고 다음 주 신상품 들어온다던 그 브랜드. 우리 같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혼자 가야 할까? 나는 회사 화장실 칸에서 펑펑 울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시어머니의 고통이, 두려움이, 사랑이 모두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그저 살아남은 것뿐이었다. 진짜 자신으로. 육화 결정.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시어머니와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모습. 진우와 싸웠을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던 모습. 함께 쇼핑하며 이게 내게 더 잘 어울려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목욕탕에서 내 등을 밀어주시며 우리 딸 고생 많지?
라고 하시던 모습. 새벽에 내가 아플 때 죽을 끓여주시던 모습. 명절에 내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을 때 괜찮아. 그런 거야 라며 웃으시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서 시어머니는 진짜였다. 진짜 여자였고 진짜 엄마였다. 토요일 나는 시어머니께 연락했다.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아, 집들이 갔던 그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평소보다 화장이 연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옷차림도 평소처럼 완벽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으셨다. 지원아,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응. 제가 왜 시어머니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시잖아요. 제가 힘들 때, 슬플 때, 화날 때,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셨어요. 지원아, 어머니는 제가 무슨 옷이 어울리는지 아세요?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언제 우는지, 언제 웃는지 아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게 엄마잖아요.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어머니가 남자였든 여자였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는 지금 제 앞에 계신 그분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 하지만 나는 진짜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는 진짜 여자예요. 그 누구보다 진짜 여자예요. 지원아, 어머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응, 뭐든지. 목욕탕에서 저랑 함께 있을 때 불편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전혀. 오히려 너무 행복했어.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쇼핑할 때는요? 그것도 꿈만 같았어. 며느리랑 여자들의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게. 그럼 됐어요. 나는 웃었다. 어머니는 여자예요. 제 엄마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쥐며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원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원아,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너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응, 어머니. 어머니는 살아남으신 거예요. 진짜 자신으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이제 알아요. 시어머니가 또 울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뭐든지. 지원아, 진우한테 말씀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진우가 날 어떻게 볼까? 어머니를 사랑할 거예요. 저처럼. 8화 아들의 반응 반전.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여보, 무슨 얘기야? 나 무섭게. 진우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엄마가 무슨 일 있어? 아파? 큰 병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보, 제발 말해. 나 진짜 무서워. 어머니는 바로 그때 진우가 말했다. 나 알아. 나는 멈췄다. 뭐, 엄마 얘기하려는 거지? 엄마가 원래 트랜스젠더라는 거.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너 알고 있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 뭐라고? 진우는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어느 날 엄마 약 먹는 거 봤거든. 호르몬제였어. 에스트로겐.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그래서 인터넷 검색했지. 그리고 알게 됐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원래 남자였다는 걸.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냐고? 진우가 쓴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충격이었어.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왜 숨겼지? 했어. 진우가 눈을 감았다. 몇 주간은 엄마를 제대로 못 봤어. 엄마가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진우야.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우는 걸 봤어. 새벽에 거실에서.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하더라고. 여보, 내가 진우한테 들킨 것 같아. 요즘 나를 안 봐.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건가? 진우가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엄마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열심히 엄마를 대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진우가 나를 바라봤다. 왜냐하면 여보, 엄마는 진짜 엄마였거든. 진우야, 엄마가 남자였든 여자였든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줬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았을 때 울면서 안아줬어. 내 졸업식에서 제일 크게 울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엄마는 내 도시락을 매일 쌌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어.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알아챘어. 그게 엄마 아니면 뭐야? 나는 울고 있었다. 나는 20년간 엄마를 봤어.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다른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을 엄마는 배워야 했잖아. 진우가 주먹을 쥐었다. 김치 담그는 것도, 바느질하는 것도, 학부모 모임 가는 것도. 엄마는 다 배웠어.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진우야, 그리고 알아? 엄마는 성공했어. 엄마는 완벽한 엄마야. 진우가 나를 안았다. 여보,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나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 진우야, 그럼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편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그게 30년이 됐네.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사실 오늘 말하려고 했어. 이제 그만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엄마도 힘들어 보이고 나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됐다. 여보, 내일 엄마한테 가자. 그리고 말하자.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진우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엄마를 사랑해줘서, 엄마를 여자로 봐줘서, 엄마를 엄마로 대해줘서. 나도 고마워. 여보, 나한테 이런 남편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잤다. 구와 세 사람의 고백.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시부모님 댁으로 갔다. 어머, 진우야, 지원아. 왜 갑자기?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다. 엄마,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이셨다. 엄마, 진우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알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진우야. 뭘? 엄마가 원래 남자였다는 거요. 성전환 수술하셨다는 거요. 그리고 저를 입양하셨다는 거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진우야. 언제? 중학교 때부터요.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진우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너를 낳지도 않았고. 엄마, 진우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진짜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저 5살 때 기억나세요? 제가 넘어져서 무릎 다쳤을 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엄마가 울면서 절 안아줬잖아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절 왕따 시켰을 때 엄마가 학교 와서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하시고 집에 와서 저 안아주며 넌 소중한 아이야라고 했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중학교 때 제가 시험 망쳤을 때 아빠는 화내셨지만 엄마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했죠. 진우야, 고등학교 때 첫사랑한테 차였을 때 엄마가 같이 울어줬잖아요. 우리 아들 받아주지 않은 그 여자애가 바보야라고 했죠. 진우가 울기 시작했다. 대학 입학식 날 엄마가 제일 기뻐하셨죠. 아빠보다 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이 만났다고 했을 때 엄마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셨죠. 좋은 며느리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게라고. 진우가 시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게 엄마 아니면 뭐예요? 엄마는 진짜 엄마예요. 누가 뭐래도 시어머니가 진우를 꼭 안고 울었다. 고마워, 고마워, 아들아. 시아버지도 울고 계셨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여보, 시아버지가 아내를 안았다. 여보,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 아들도 알고, 며느리도 알고,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요. 여보, 우리는 그렇게 넷이서 울고 웃었다. 한참 후, 진우가 말했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알까봐 무서우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잃을까봐, 내가 날 거부할까봐.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진우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가 저를 사랑한 만큼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또 울었다. 그리고 엄마, 하나 더요. 응. 앞으로 목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어쩌다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게 엄마니까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10화 진짜 반전. 일주일 후 시할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하셨다. 시삼촌네, 고모네 모두 모였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다. 오늘은 희숙이에 대해 얘기하려고 모였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희숙아, 괜찮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네, 어머님. 시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사실 희숙이는 원래 남자였어. 고모가 벌떡 일어났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희숙이는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리고 우리 성민이랑 결혼했지. 시삼촌이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그럼 진우는 입양한 거야. 순간 침묵이 흘렀다. 고모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형수님, 그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숨겨서. 고모가 다가왔다. 형수님, 얼굴 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눈으로 고모를 바라봤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모가 시어머니를 안았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 다 숨기고 사셨잖아요. 시삼촌도 다가왔다. 형수님, 저도 사과드릴 게 있어요. 삼촌, 예전에 제가 우리 집안 유전자 어쩌고 했잖아요.
형수님한테 상처됐을 텐데. 시삼촌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삼촌은 몰랐잖아요. 고모의 남편도 말했다. 형님, 저희는 형님이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형님이 중요하죠. 고모가 말했다. 맞아요. 형수님은 30년간 우리 가족이었어요. 완벽한 며느리, 아내, 엄마였고요. 시삼촌의 아내가 말했다. 형님, 사실 저 처음에는 형님 부러웠어요. 살림도 너무 잘하시고, 패션 감각도 좋으시고, 저는 형님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11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1년 후 엄마,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정말이야. 네, 방금 검사했어요. 어머, 어떡해.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다. 정말, 세상에. 그날 저녁,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시어머니는 온갖 음식을 들고 오셨다. 지원아, 입덧 심하면 이거 먹어. 그리고 엽산제는 챙겨 먹고. 엄마,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 너무 흥분했네. 우리 손주가 생기다니. 시어머니는 내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셨다. 얘야,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울었다. 엄마, 왜? 지원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9개월간 시어머니는 최고의 서포터였다. 입덧이 심할 때는 매일 와서 요리해 주셨다. 지원아, 오늘은 무엇 먹고 싶어? 엄마, 저 자꾸 신 것만 땡겨요. 그래? 그럼 내가 레몬청 만들어 줄게. 배가 불러오면서 옷이 안 맞을 때는 함께 쇼핑을 갔다. 지원아, 이 원피스 어때? 배 부분이 넉넉해서 좋을 것 같아. 엄마, 예쁘다. 그치? 우리 며느리는 임신해도 예뻐. 출산 준비물도 함께 샀다. 아기 옷은 순면으로 사야 해. 피부가 연하니까. 네, 엄마. 그리고 이 아기띠 좋아. 내가 진우 키울 때도 이런 거 썼어. 엄마도 진우 엄마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엄마였어. 지금도 엄마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지원아. 나도 옆에 있을게.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됐다. 엄마, 여기 있어. 지원아, 손 잡아. 아파요. 엄마, 조금만 참아. 우리 손주 만나려면 조금만 더. 시어머니는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시며 계속 격려해 주셨다. 잘하고 있어. 지원아, 조금만 더. 그리고 드디어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 딸입니다. 나는 울었다. 진우도 울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울었다. 우리 손주, 우리 예쁜 손주.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먼저 할머니가 안아보시겠어요? 제가 안아도 돼요?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안녕, 아가.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기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는 것 같았다. 어머,
이 아이가 날 보고 웃네. 엄마, 축하해요. 할머니 되신 거. 응. 나 할머니 됐네. 정말 할머니가 됐어.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고마워, 지원아. 나를 할머니로 만들어줘서.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12화 이름. 일주일 후 태어나는 날. 지원아,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나는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름. 제가 짓고 싶은 게 있어요. 응. 뭔데? 여자아이니까. 희원이요. 시어머니가 멈췄다. 희원이? 네. 어머니, 희시차에 제 원년차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원아, 그건. 나는. 엄마,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진우가 말했다. 엄마, 자격 있어요. 엄마는 최고의 할머니가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우리 혜원이가 어머니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원아, 그리고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리도, 패션도, 살림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말씀하셨다. 희원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아.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할머니가 배운 것들, 할머니가 느낀 것들. 엄마, 다 들려주세요. 희원이한테 숨기지 말고. 응, 그럴게. 이 아이가 크면 다 얘기해 줄게. 에필로그 마이너스 10년 후.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 1등 했어요. 10살이 된 희원이가 뛰어왔다. 정말 우리 희원이 최고네. 어떤 그림 그렸는데?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 그리고 저. 희원이가 그림을 펼쳤다. 그림 속에는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 제일 예쁘게 그렸어요. 호호. 고마워. 우리 희원이. 시어머니는 이제 7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머리는 은발로 염색하셨고 옷은 여전히 세련됐다. 희원아, 오늘 할머니가 쿠키 구웠어. 먹을래? 네. 할머니, 쿠키 제일 맛있어요. 주방에서 쿠키를 먹으며 희원이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응. 뭐래? 가족은 피로 이어진 거래요. 그게 맞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췄다. 희원아, 잠깐 앉아볼래? 네. 시어머니는 희원이를 무릎에 앉혔다. 희원아, 할머니가 얘기해 줄 게 있어. 뭐예요? 사실 할머니는 너의 아빠를 낳지 않았어. 네. 할머니는 아빠를 입양했어. 아기였을 때 할머니네로 왔지. 희원이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희원아, 할머니가 물어볼게.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요. 할머니가 너한테 쿠키 만들어주는 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요. 할머니가 너 아플 때 간호해주는 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요. 시어머니가 희원이를 안았다. 그럼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야.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와, 근데 할머니, 더 신기한 거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원래 남자였대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누가? 그런 얘기를? 엄마가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원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지금의 할머니가 됐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그래서요? 희원이가 웃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더 멋있어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희원아, 할머니는 용감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할머니예요. 시어머니는 희원이를 꼭 안았다. 고마워. 우리 희원아. 그 순간 나와 진우가 들어왔다. 엄마, 희원이한테 다 얘기하셨어요? 응, 얘기했어. 희원이가 뛰어왔다. 엄마, 우리 할머니 완전 멋있어요. 그렇지. 할머니 최고지. 응.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었다. 희원아, 너는 너답게 커. 그게 제일 중요해.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진우, 나, 그리고 희원이. 자, 건배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식사 중에 희원이가 말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우리 가족 주제로요. 그래. 뭐라고 발표할 건데?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고요. 할머니는 용감하고, 할아버지는 사랑이 깊고, 아빠는 이해심이 많고, 엄마는 따뜻해요. 희원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래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